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엄마표 영어의 5번째 시간, 학령기 아동을 위한 외국어 학습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줄까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게요. 오늘도 똑같이 저번 시간과 같이 2가지 언어에 능통한 아이로 키우기라는 이 책을 기준으로 얘기를 나눠볼 거고요. 오늘은 이제 학령기 아동이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면 그 아이가 너무 늦었다, 영어 공부를 시작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가장 좋은 시기는 학령기래요. 왜냐하면 이 시기에 특히 애들이 읽기를 할 수 있는 시기는 그 학습 효과가 가장 좋은 시기라는 거죠. 그래서 유아기가 지난 후 그 외국어를 배우는 아이들이 외국어를 성공적으로 구사하는 성공 결과도 굉장히 많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인 경우는 학교를 다니지 않는 아이들이랑 다르게 학습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능력이 이미 발달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래요. 특히 이제 중고등학교의 경우는 분석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시기에는 외국어의 문법, 분석하는 능력을 더 쉽게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기는 더 스펀지처럼 확 받아들인다는. 근데 고등학교는 약간 좀 다른 부분으로 좀 들어가는데, 어쨌든 초등학교와 중학교 때, 근데 초등학교 때도 너무 늦게 시작하는 거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언어학자들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제 아주 어릴 때부터 시작하면 가장 저번 그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좋은 거는 억양 부분이라고 했거든요. 억양 부분이 아주 어릴 때부터 시작하면 그거는 원어민처럼 그 억양을 발음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갖게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늦게 시작한 사람은 절대로 원어민처럼 갈 수 없냐? 이거에 대해서 또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라고 얘기를 해요. 늦게 시작했지만 원어민처럼도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경우는 어떤 거냐면, 그 연구 결과에 따르면 늦게 시작했지만 그 결과가 뛰어난 학습자들은 보면, 원어민 수준까지 할 수 있는 학습자들을 보면 그 엄청난 양의 언어 자원을 제공받았고, 2번째는 강한 동기부여를 받았고요. 3번째는 타고난 적성이 있고, 4번째 강도 높은 훈련을 키웠대요. 이렇게 자기의 노력에 의해서, 왜 주위에서도 나 영어 공부 늦게 시작했어요, 하지만 원어민처럼 해요, 발음도 굉장히 좋아요, 이런 경우는 자기가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는 거죠. 언어는 진짜 들어온 만큼, 내뱉는 만큼 나오는 결과이기 때문에 그걸 많이 노력한 사람은 그만큼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도 나는 원어민처럼 발음이 안 되는 경우는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죠. 왜냐하면 구강에 근육이 이미 굳어서 쉽게 되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 이렇게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들도 봐도 되게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그 억양은 그대로 나오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고친다 해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할 수 있는 부분과 아닌 부분은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확실히. 하지만 의사소통하는 기준으로는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간다라면 학령기의 학생들이 훨씬 더 외국어 발달 속도를 보면 더 빠르다고 얘기를 해요. 언어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근데 이제 부모들이, 나는 그래도 내 아이가 원어민의 같은 억양을 갖게 하고 싶다, 그러면 아이한테 많은 푸시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아이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사실은 특히 고등학교의 시기는 자기 정체성을 가져가는 시기인데, 이때 이중 언어를 하면서, 언어라는 거는 그 나라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그 나라의 문화를 바탕으로 가기 때문에 외국어를 배운다 하면 그 나라의 문화도 알게 되는데, 만약 내 아이가 외국어를 배워가면서 어떤 정체성을 가져갈 거냐에 대해서 생각한다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이가 고민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하면서. 그러니까 부모님이 내 아이한테 외국어를 시키는데 무조건 시키는 게 아니라, 이 아이가 그걸 가져가면서 배우는 과정에서 스스로 정체성을 탐구할 수 있고 스스로 받아갈 수 있는 길을 인도한다는 건 좋은 점이거든요. 사실 이중 언어가 가지는 강점 부분에서 얘기했을 때, 고급 언어 수준으로 언어를 구사할 때는 아이가 굉장히 창의성이 뛰어나다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관점이 다양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 나라의 문화나 이런 부분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들어가거든요. 이 부분이 같이 맞물려서 언어라는 거는 그 나라의 구성원이 되는 건데, 이 부분을 제2외국어, 외국어를 구사함으로써
자기가 여기도 없고 정체성이 여기도 없고 여기도 없다라면 혼란스러울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두 가지의 정체성을 다 가져갈 수도 있는 장점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여기에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는 거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쨌든 학령기에 들어가는 거는 유아기에 들어가는 유아기 그리고 유아기 이전 그러니까 학령기에 들어가 있는 전과의 방법은 다르게 가야 되는 거예요. 학령기는 좀 더 강도가 높아야 되고 좀 더 학습하는 시간이 많아야 된다라는 거죠. 아무래도 언어라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계속 누적된 애들과 이제 새로 들어오는 아이들은 확실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내 아이가 학령기에 들어갔을 때 언어를 늦게 시작하는 아이일수록 왜 이게 필요한지, 그리고 몇 년 동안 늦게 시작한 만큼 인풋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차이가 나니 그 부분을 아이한테 잘 설명을 하면서 이게 왜 필요한지, 그만큼 너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는 걸 이해하면서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외국어를 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책에서도 역시 그 얘기를 굉장히 강조하고요. 늦게 시작했다고 해서 외국어를 못하는 건 아닌데, 하지만 늦게 시작한 만큼 강도는 좀 차이가 나야 되는 거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학령기가 돼서 늦었지만 속도는 더 빠를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늦게 시작해서 더 좋을 수도 있고요. 늦게 시작해서 나쁠 수도 있고요. 근데 그거는 자기의 노력 여하도 좀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이 동기부여를 어떻게 부모님이 아이에게 시키느냐의 영향도 이중 언어를 계속 유지시키는 거에 굉장히 좋은 차이점이 발생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는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저희 아이한테 부모가 가이드 해줄 수 있는 건 중학교 때까지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제가 저희 아이한테 영어를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읽기를 해서 중학교 정도까지의 중학교 습관을 만드는 수준까지만 해주고, 사실 그 다음은 저희 아이의 선택일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그때는 이미 사춘기에 들어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때는 제가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한다고 해서 저희 아이가 무조건 따라올 것 같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그런 바탕을 만들어 준다면 이 아이가 외국어로서 영어로서 책을 읽는 거에 굉장히 익숙해지고 그 습관이 잡혀 있다면 제가 그 다음에는 영어 공부를 따로 시키지 않아도 애는 책을 읽으면서 계속 영어 학습을 해나갈 거라는 거죠. 어렸을 때부터 계속 습관이 들어가고 계속 인풋이 들어갔다는 건 말하기 시점에 아웃풋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읽기 쓰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읽기 쓰기가 같이 맞물려서 어느 정도 습관이 잡혔다면 그냥 이중 언어는 그냥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대신에 나이가 더 들어서 이중 언어를 쓰지 않는다면 잊어버릴 수는 있겠죠. 하지만 다시 또 공부를 하면 회복 속도는 다른 애들보다 빠를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까지 제가 오늘 얘기 드린 거는 이제 학령기 아동이 어떤 환경으로 외국어 공부하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성인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영어 공부를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